네,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매주 수요일엔 제가 홍보할 게 있습니다. 네, 저녁 말씀하시죠. 8시에. 예. 지금 언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언론아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신장식 변호사님이 예. 오늘 특별 출연하세요. 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8시 언론아서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언제 우리 건순표 앵커님도 한번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오! 대박.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안 맞을걸? 날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겹치잖아요. 네,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한상민님께서 최상병 특검법 논란을 지켜보면서 최상병 특검 이제 털고 갑시다. 용산이 잘못한 게 없다면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얘기, 그러니까 특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토론 들으셨겠지만 공수처 수사가 매끈하게 뭐 제대로 인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으면 뭐 국민들이고 야당이고 뭐하러 특검하자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몇 달을 끌고 지금 진전이 없고 하니까 네.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홍기용님께서 홍준표 시장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거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 느꼈다. 요 언급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언급이시죠? 네, 예. 홍 시장님 아무리 미워도 어린애 취급하시면 안 되지요. 격에 맞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씨 집안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참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요새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들은 굉장히 어떤 한동훈 상남자 스타일로 바뀌나요, 다들? 네. 그리고 상남자 스타일로 바뀌기도 하고 네. 품격과는 많이 멀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미워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가길래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너무 거세게 궁금하네. 예. 네. 그런가 궁금하시죠? 네. 언제 홍준표 시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세요. 멀리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안 네. 나오세요. 서울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 저도 뵙고 싶습니다. 자세히 좀 여쭤보게요. 네, 그리고 왜 기대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어떤 더 격해져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립구도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예, 제가 뵈면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뉴스 시작해 봅니다. 지금 서울 연세대 신촌 캠퍼스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 때문에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연세대 우정원 지하 1층 주방 바닥 타일이 붕 떠 냉장고가 기울었다. 샤워실 벽면이 휘었다 등의 글이 올라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제 기숙사 사진 보이는군요. 네, 보실 수 어떠세요? 있습니다. 보시기에.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좀 불안하네요. 예, 그죠? 네.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네. 뜨고 예. 확실히 그렇게 됐네요. 왼쪽 냉장고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죠. 그렇네요. 예. 지금 유튜브만 보시죠. 이거. 네. 네, 보실 수 있겠네요. 전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예, 벽이 갈라지고 그러네요. 예.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제 짐을 챙겨서 퇴소하거나 밖에서 자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합동 점검을 했으나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고.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은 정밀 결과가 나와야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갈라지고 한 부분부터 원인 조사를 해가지고 네. 위험하진 않은 거 지금 발표대로 정밀 조사해서 위험하지 않더라도 네. 학생들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겠습니까? 빨리 맞아요. 정리해가지고 이 네, 벽 편안하게. 갈라지고 바닥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는 빨리 외관상으로도 빨리 없애야겠네요. 예, 네. 정비를 해야겠네요. 이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뉴스 참 재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사실 본인이 처벌받을 강요하고 청탁했다라고 사실 고백했잖아요. 이분이 그동안 명품백 말고도 전통주 그리고 자신의 책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MBC 보도를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책을
발견했다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MBC 보도였죠? 예. 네, 제보자가 같은 서초동의 이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이었고 이분은 평소에 독서광이라서 예. 분리수거에서 종종 나는 책을 가져온다. 그런데 여기 책을 열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2022년 7월 23일 예. 저자 최재원 목사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예. 유튜브로는 아마 책에 그 예, 직접 그렇습니다. 필체가 친필. 보이실 겁니다. 친필로. 네. 예. 그러니까 최 목사에게 확인해 보니 이 책 사진을 보고 내가 김 여사에게 준 그 책이 바로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주우신 분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이제 이 경찰 주민을 검찰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네, 예. 소환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변호사신데 네. 나 책은 검찰에 안 주겠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책 발견됐다는데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그때 좀 논란이 됐던 거지. 네. 그 디올백 관련된 영상과 함께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비싼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고 약간 고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예. 일관된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그 네. 부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재형 목사는 그 문제가 된 명품백 있잖아요. 네. 그것만 드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김건희 여사께 드렸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데 주장만 찍은 사진이 없으니까 그동안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게 없었는데 그때 책하고 같이 줬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책만 딱 딸랑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뭘 줄 때 그 최재형 목사 말에 더 어떤 신뢰가 한 번 더 가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책은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명품백. 그 줬다는 네. 다른 물건들은 물론 안 줬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최재형 목사는 책과 물건을 다 줬다 그랬거든요. 네. 주장이. 네. 근데 하여튼 그 수거된 건 책만 그대로 수거되고 그 줬다는 물건은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뭐 어디 갔느냐 뭐 이런 건데. 네. 취향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아니요, 굉장히 받았다면, 확실하신 분. 만약에 받았다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품백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예. 국가에 기속돼 관리 보관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책도 이거 받은 접수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줬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맞다면. 이 어떤 가격으로 하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취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확실히 책을 좋아하는 부부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는. 네.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말입니다. 누가 책을 주면 아, 맞다. 그 앞에 네. 그 글씨인 건 찢어가지고 따로 맞아요. 어떤 그거라도 빼고. 사람들이 안 보게 버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인데 네. 책에 대한 애정이 1이라도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1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 친필 써주고 이런 거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뭐 제가 아직 책을 쓰진 않았지만 책을 쓴 다음에 누구한테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줬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통에 나와 있는데 제가 와, 그걸 발견했다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라면 네.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보통은 찢어가지고. 찢고 그건 따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책을 놓을 데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약간 저는 이 부분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좀 잘 털고 가셔가지고 조사도 잘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왜 공식적으로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이 네. 그냥 선거 다가오면 불리하니까 쑥 안 나왔다가 선거 끝나니까 뭐 이제 됐지 하고 나오는데 네.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만 되신 거죠. 국민은 안 됐죠 아직. 네, 준비가 하나도. 네. 국민은 됐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국민 또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많이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표출을 했는데 네. 근데 선거 딱 끝나니까 어떤 해명이나 어떤 뭐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네. 사과까지도 사과를 바라죠 국민들은. 근데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네. 참 어떤 맘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네. 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 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대학 후배들이 예.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경북대학교 15곳에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대략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당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의 청년을 외면했다. 최상병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이 우리를 강제 징병했음에도 우리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부조리하고 후진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군대를 간 젊은 사람들을 네, 나라를 위해서 갔잖아요. 그럼요. 그 보호하진 못했으면 그 이후에 진상조사에서라도 다시는 재발 안 하려면 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군대를 갈 때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래서 대령 모교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런 대통령 어떻게 믿고 군대 가나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이들은 이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오늘 5월 25일 서울역에서 좀 대규모 장애 집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야당을 주도해.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정말 군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지만 정말 그 후로 진상조사나 그 이후 작업이라도 네. 국가가 철저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윤 씨.